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이 다 되어서야 첫 아이를 갖게 된 여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제 실수로 놓쳐버린 저의 첫째 아들을 20년 만에 만나게 되었죠.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 역시 저와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엄마로서 아들과 함께 해주지 못한 20년 세월의 죄에 대한 것을 고해성사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잘 부탁드려요. 28년 전 저는 충남 공주에서 살았습니다. 남편 하나만 믿고 고향을 떠나왔던 터라 저한테는 남편이 전부였죠.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보, 나만 믿어. 내가 당신 돈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지금은 좀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어떻게든 꼭 성공해낼게. 그럼 나 당신 하나만 믿고 온 거다. 당신이 나 책임져야 돼. 알았지? 없는 살림이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희망이 있었고 꿈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꿈과 희망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첫째 아이가 2살이 되기도 전에 말입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사업 실패 후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폭력적이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고사리 보고 가세요. 직접 단 고사리랑 산나물 있어요. 아이고, 상우 엄마. 또 상우 데리고 나온 거야? 네, 어쩔 수 없어서. 아유, 하긴 자기가 친정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상우야, 아줌마가 빙수 사줄게. 날도 더운데 애가 고생이네. 그런 남편을 대신해 저는 아들아이를 데리고 시장을 돌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가게를 차리기에는 가진 것이 없어 직접 나무를 캐서 장마다 가져다 팔아야 했죠. 남편은 뭘 했냐고요? 글쎄요. 저도 그 인간이 대체 뭘 하고 다닌 건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 그냥 술만 마시지 않길 바랬어요. 술만 들어갔다 하면 그런 망나니가 없었으니 말이에요. 박정선, 너는 하늘 같은 서방이 들어왔는데 이게 버선발로 뛰어나오지는 못할 망정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에이씨, 빨리 안 나와? 하나, 둘, 셋, 이런 씨. 그 사람은 늘 술에 취해 있었고 늘 화가 나 있었어요. 자기 말에 즉각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집에 들어왔는데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사실 저 말들은 다 핑계였고 남편은 그냥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화풀이 대상은 저와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또 화났어요?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인데 아들아이는 눈치 보는 법부터 배웠죠. 혹여나 아빠의 심기를 건드릴까 말입니다. 한참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도 아들아이는 술을 먹고 잠든 아빠가 무서워 까치발로 걸어다녀야 했죠.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들아이와 집 옥상에 숨어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상호야, 우리 아빠 잘 때까지 숨바꼭질 할까? 아빠가 술래, 상호랑 엄마가 숨는 거야. 대신 꼭꼭 숨어야 해. 알겠지? 저런 지옥 같은 일상 속에서 대체 왜 헤어지거나 도망가지 않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게나 말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그게 과거의 저에게 답답합니다.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첫째 아이와 함께 남편을 떠나려고 마음먹었을 때 제 뱃속에 둘째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결국 남편에게서 벗어나려는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도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오히려 더 포악해졌어요. 툭 하면 밥상을 엎고 툭 하면 때리고 툭 하면 물건을 부셨죠. 지금 이걸 먹으라고 한 거야? 어? 너 지금 나 무시하냐? 이게 밖으로만 나돌더니 아주 제 서방은 뒷전이지? 너 솔직히 말해봐. 어? 밖에 딴 놈 생겼냐? 어? 헛소리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먹기 싫으면 갖다 버리던가. 당신이 먹고 싶다고 해오라고 한 거잖아. 밖으로 나돌아?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
당신이 그럼 나가서 돈을 벌어와. 나도 상어만 키우면서 집안일만 하고 싶어. 다른 여자들처럼. 그래? 그러니까 그게 불만인 거네. 내가 능력이 없다 이거지? 네가 서방기를 살려줘야 내가 나가서 길을 펴고 일을 구하든 할 거 아니야. 헐씨구. 야, 아주 잡아먹겠다? 잡아먹겠어? 이야, 박정선 너 지금 걸로 네 눈 좀 봐라. 네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나? 그날은 유독 남편의 행패가 심한 날이었습니다. 술이 덜 깬 건지 아니면 술이 더 취한 건지 어쨌든 남편은 인사불성 상태였죠. 없는 집 살림에 밥상을 차려봐야 얼마나 잘 차렸겠어요. 남편은 상차림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제게 폭언과 폭력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내가 죽든 끝장을 보자는 마음으로 지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나한테 사람 취급받고 싶어? 그럼 사람 노릇을 하든가. 허구한 날 집에 틀어박혀서 남 탓이나 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내가 당신한테 큰 걸 바랬어?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상어랑 놀아주고 평범하게 살자는 거잖아. 이게 진짜 한마디를 안 지지, 그래, 오늘 네가 아주 나를 잡았어. 이게 진짜 미쳤나 진짜. 그때 남편이 자기의 화에 못 이겨 앞에 놓인 그릇을 던졌죠. 쨍그랑 소리와 함께 아들의 울음소리도 함께 터져나왔어요. 남편이 던진 물건이 아들아이 쪽으로 떨어졌고 그 파편이 튀어 아들의 이마에 상처가 난 것이었습니다. 아야, 엄마, 아빠. 상호야! 아이는 크게 놀라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댔어요. 다행히 정말 미세한 상처였어요. 하지만 아들아이의 마음에 난 상처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이성이 뚝 하고 끊어지더군요. 손에 잡히는 족족 남편을 향해 죄다 집어던졌습니다. 이럴 거면 나가라고. 대체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나랑 상호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상호 제가 무슨 잘못이냐고? 이게 진짜 미쳤나? 어디서 큰 소리야, 뭐가? 딴 놈이라도 생겼냐? 그래서 나 내쫓고 딴 놈이랑 살림 차리려고? 내가 그렇게 둘 것 같아? 남편은 저의 행동에 더 흥분해서는 저를 세게 밀었고 저는 그 바람에 수도가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래! 당신만 없으면 나랑 상호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나가. 아니면 차라리 죽던가. 이게 지금 사람 사는 거니? 눈이 있으면 당신 꼴을 좀 봐라. 이게 사는 거냐고. 당시에 제가 어땠는 줄 아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저랑 아들아이가 죽어있던가 남편이 죽어있길 바랬어요. 누구 하나 죽어야 이 관계가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죠. 어느새 저희 집 앞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모여들자 남편 놈은 망신 작작시키라는 소리를 내뱉고는 밖으로 휙 나가버렸죠. 어머 상엄마, 어머 어떡해. 얼른 일어나 병원 가게. 그때 동네 주민 중 한 분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남편에게 심하게 밀쳐져서인지 다리 아래로 피가 흐르고 있었죠. 순간 뱃속의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아줌마, 우리 엄마 죽어요? 엄마! 상호야, 엄마 괜찮으니까 미니 아줌마네 가 있어. 알았지? 엄마 금방 올게. 괜찮다며 아이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다리를 적시던 피는 바닥을 흥건하게 물들이기 시작했죠.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들 녀석은 엄마 죽는 거냐며 난리였죠. 집주인 아주머니께 아이를 부탁하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뱃속의 아이는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엄마, 동생은? 동생 안 와? 우리 상호 동생이 먼저 여행 가보고 싶다고 여행 갔어. 형아한테 인사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고 했어. 나중에 만나자고. 왜 인사도 안 하고 갔대?
상우는 동생 보고 싶단 말이야. 죽음이 뭔지도 몰랐던 아들 녀석은 동생이 어디 갔냐며 펑펑 울었죠. 그날 저도 아들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펑펑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분명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 아이였을 텐데 저 때문에 죽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는 강해야 한다며 집주인 아주머니는 밤낮으로 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겨우 몸을 추스를 수 있었죠. 엄마, 아빠 이제 안 와? 아빠도 여행 간 거야? 응? 아니야, 상호야. 우리 밥 먹자.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하루가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았죠.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나와 아이의 인생에서 그 사람이 사라져 주길 바랬죠. 남편이 집을 나간 지 3일째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남편이 뺑소니 사고로 죽었다고 말이죠. 남편분께서 이틀 전 새벽 만취 상태로 길을 건너시다가 봉변을 당하셨어요.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목격자를 찾으려고 수소문 중이긴 합니다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담당 형사님 말로는 사고 난 시간도 새벽이었고 주변에 주택가나 상가도 없는 곳이었던 터라 목격자를 찾기 힘들 거라고 했죠. 아니에요, 형사님. 안 찾으셔도 돼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목격자를 찾는 것을 그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이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생각뿐이었죠.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제가 죽은 남편에게 너무 모질었나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남편에게 너무 지쳐 있었고 오로지 우리 아이를 지켜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쓸쓸하고 초라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이거 상우가 만들었다? 엄청 잘했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미 주려고 만든 거예요? 응, 상우가 엄마랑 같이 나가서 만들어 온 거다? 그렇지, 엄마? 그럼. 엄마, 상우가 할머니 줘야 된다고 핑크색 코스모스만 잔뜩 모았어. 그런겨? 할미 생각해주는 건 우리 상우밖에 없네. 친정 내려와서부터는 아들아이나 저나 참 많이 밝아졌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의 엄마가 되어도 저 역시 제 부모님 품이 가장 편하고 마음이 놓이더군요.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주시는 덕분에 저도 금방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읍내에 있는 꽤 큰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어머, 정선아, 또 왔다 또 왔어. 아이고, 우리 정선이 좋겠네. 아니에요. 왜들 그래 정말. 정선 씨, 이거 좀 드시면서 하세요. 아니, 오는 길에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희성이. 우리 정선이한테 빨리 데이트하자고 해. 딴 놈이 낚아간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언니들이 장난기가 많아서. 콩나물 해장국 맞으시죠? 잠시만요. 네, 부끄럽게도 저를 좋아해 주던 저희 식당 단골 손님이 있었죠. 마을에서 성실하고 착하기로 소문난 동년배 남자 손님이 있었습니다. 저를 짝사랑했던 손님이었죠. 저도 눈치가 있는데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과 그 좋은 사람이 저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하지만 전 아들아이가 있었고 혹시나 저의 새로운 사랑이 아들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 제 감정을 애써 외면했었죠. 하지만 사람 마음 숨기지 못한다고 저와 그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인연관계가 되었어요. 다행히 아들아이와 친정엄마랑도 사이가 좋았죠. 정선아, 나는 상우한테 좋은 아빠 돼줄 수 있어. 상우 내 자식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내가 잘할게. 우리 상우 상처 많은 애야. 정말 잘해줘야 돼. 나도 노력할게. 고마워, 정선아. 정말 고마워. 나 진짜 잘할게. 결국 저희 동네 주민들의 축복을 받으며 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상우 목마 태워줘요. 목마.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무거워? 이러다 금방 형아 되겠네.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과 아들아이는 정말 사이가 좋았죠.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 저한테도 정말 잘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 상호 인생에도 봄날이 온 거구나 싶었어요. 여보, 우리 읍내에 공판장 할까? 성식이 형님이 아는 분이라 자리값도 싸게 해주신대. 이거 거의 거저나 다름없다니까. 공판장? 나쁘진 않은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해내야지. 상호도 곧 학교 갈 테고 앞으로 큰돈 들어갈 일은 계속 있을 거 아니야. 우리 한번 해보자. 장모님이 상호 돌봐주신다잖아. 어?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 결혼 후에도 저는 식당 일, 남편은 얼음 장사를 하고 있었죠. 사실 남편 말이 맞았죠. 아이가 크면 큰돈 들어갈 일은 더욱 많아질 테니 말입니다. 당시에 저희 직업이 밥벌이는 되었지만 미래를 꿈꾸기에는 좀 더 큰 사업체가 필요한 게 사실이었죠. 결국 저희 부부는 읍내 공판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하나뿐이었고 인근 마을에서도 가까운 위치라 장사가 꽤 잘 되었어요. 다만 일이 바쁘다 보니 평일 내내 저와 남편은 읍내 가게에서 지내었고 아들은 친정엄마와 함께 지냈죠. 조금만 버티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풍족하게 살게 되리라 꿈을 꾸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김서방, 고마워. 우리 정선이랑 상호, 자네가 꼭 끝까지 책임져야 하네. 내가 자네만 믿어. 알았지? 네,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람이랑 상호 꼭 지킬게요. 그래, 고맙네. 고마워. 상호야, 우리 강아지 할머니 손 한 번만 잡아줘. 우리 강아지 할미가 사랑해. 할머니, 할머니. 엄마! 엄마! 장사를 시작하고 2년 차가 되었을 때 친정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남편에게 저와 상호를 부탁한다는 말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시면서 말입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들아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전과는 달리 저희 부부 둘 다 일을 하였기에 아들 녀석에게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없었죠. 그래도 어떻게든 아들아이가 허전함을 느끼지 않도록 많이 애썼습니다. 후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남편은 아들아이에 대한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상호야, 내일부터 상호 학교 가는 건데 어때? 우리 아들 너무 멋있겠다. 엄마, 상우 입학식에 엄마는 못 가지. 아빠만 가지? 에이, 김성우, 아빠 속상한데? 엄마는 내일 상호 동생 나오러 가야 돼. 그러니까 상호는 아빠랑 같이 입학식 가자. 그래, 상호야. 상호 이제부터 형이니까 씩씩해야지. 아빠랑 입학식 갔다가 동생 보러 병원으로 오면 돼. 알았지? 아빠랑 사진 많이 찍고 와야 돼. 우와, 우리 아들 다 컸다. 이리 와, 엄마가 안아줄게. 그럼 상호, 아빠랑 입학식 가서 사진 많이 찍고 짜장면도 먹고 오자. 우와, 짜장면? 좋아. 엄마, 상우 이제 형이니까 잘하고 올게. 큰아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어요. 저는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늘 그려왔던 첫 입학식이었는데 함께 가지 못해 너무 아쉬웠죠. 둘째 아이가 태어나도 공평하게 사랑해주고 아껴줘야겠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현실에 닥치니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호야, 선호가 조금 아파서 병원에 좀 더 있어야 한대. 둘째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제품이 아닌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큰아이 역시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손이 많이 갈 시기였지만 그렇게 돌봐주지 못했죠. 남편이나 저나 둘째 아이한테 매달려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안 와? 상호야, 식탁에 아빠가 5천 원 올려두었어. 그걸로 선미 이모네 김밥집 가면 이모가 밥 주실 거야. 알았지? 응, 알았어. 엄마가 사랑해, 우리 아들. 고작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는데 끼니도 제대로 챙겨줄 수가 없어 분식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게 했어요. 남편은 가게에, 저는 둘째 아이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선호만 퇴원하면 우리 상호 많이 챙겨줘야지. 늘 속으로 저 소리를 되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들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마음의 소리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천만 다행히 둘째 아이는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을 하게 되었죠. 온 식구가 모여 살면 행복한 일만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행복이 아닌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 선우 춤 잘 추지? 이거 봐. 아이고, 우리 아들이 최고네. 우리 선호는 못하는 게 없어. 아빠, 나도 학교에서 시험 잘 봤다? 이거 볼래? 상우야, 아빠 지금 선우랑 놀아주고 있잖아. 엄마한테 가서 보여드려. 시간은 흘러 둘째 아이가 4살, 큰아이가 12살이 되었죠. 4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과 큰아이의 사이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남편이 큰아이를 밀어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알았어. 와, 우리 큰아들 엄청 멋지다. 우리 아들은 누구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똑똑해? 제 아빠 아니면 당신 닮았겠지.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점점 남편은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아이가 클수록 남편은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이들 앞에서 말입니다. 상호야, 선우랑 같이 방에 들어가 있을래? 엄마랑 아빠랑 얘기 좀 할게. 선우야, 들어가자. 어릴 적에도 눈치를 보고 자랐던 큰아이는 또다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과 부딪히기 시작했죠. 당신 자꾸 왜 그래? 왜 상호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상호 쟤 눈치 보는 거 안 보여?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 괜히 애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아니, 당신이야말로 말 희한하게 한다. 내가 언제 상호한테 눈치를 줬다는 거야, 대체? 당신이 자꾸 이런 식으로 상호 감싸 도니까 괜히 이상한 사람 같잖아. 아니요? 저도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친자식이 아니니 남편이 둘째 아이와 상호를 대하는 게 다를 수 있을 거다. 둘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예상했던 거였지만 그래도 정말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누가 봐도 차별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남편은 제가 그런 걸 얘기할 때마다 생사람 잡지 말라며 자신이 상황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라고 되려 저를 쏘아붙였죠. 내가 괜히 그래? 당신 툭하면 상호랑 선호 비교하잖아. 지난번도 그래. 상호가 아빠랑 주말에 놀이공원 가는 거 얼마나 기대했는 줄 알면서 선호만 데리고 다녀오고 애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 와, 당신이 이렇게 몰아가는 건 아니지. 나는 상호랑 선호 둘 다 데려가려고 했어. 그런데 상호가 늦잠 잔 거잖아. 그럼 상호 일어날 때까지 나랑 선호 둘 다 기다려? 저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전날 제가 가게 일이 바빠서 가게에 나가 있을 수밖에 없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유원지에 가기로 했는데 세상에 큰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 어린애를 집에 혼자 두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나간 거였죠. 깨우지도 않았답니다. 이름 몇 번 불렀는데 애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두고 간 거라고 말이죠. 제가 더 속상했던 건 큰아이는 오랜만에 아빠와 나들이 가는 거라고 전날까지 잔뜩 들떠 있었다는 거예요. 됐어. 당신 자꾸 이런 식으로 애들 차별하지 마. 그래도 상호는 아빠라고 당신만 쫓아다니고 당신이랑 언제 장난치면서 놀까, 아빠가 언제 놀아줄까 그 기대하고 있는 애니까. 알았어? 당신이 결혼할 때 나한테 그랬지? 상호 당신 자식처럼 키울 거라고. 그럼 그렇게 해. 괜히 애한테 상처 주지 말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남편과 저의 다툼은 잦아졌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은 집이 아닌 밖으로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외박과 늦은 귀가는 일상이 되었죠. 선호야,
아빠 왔다. 우리 귀한 아들. 애들 자니까 방에 들어가지 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전화 한 통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늦으면 늦는다. 연락이라도 좀 해주든가. 애들은 아빠 오면 같이 잘 거라고 내내 기다리다 잠들었어. 당신 정말 왜 이래 요즘? 아이고 참 잔소리 더럽게 하네. 내가 내 돈 갖고 내 입으로 술 먹고 오는데 그걸 당신한테 허락을 맡아야 하냐? 어? 아이 진짜 여자가 좀 사근사근한 맛이 있어야 집에 일찍 들어오지. 당신 꼴 좀 봐라. 아유 내가 남자랑 사는 건지 뭔지 구분이 안 된다. 아유 비켜. 저는 남편 복이 없는 여자인 것 같았죠. 정말 저는 결혼을 하면 안 됐는데 그걸 좀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걸. 저의 미련함과 무지함이 이 아이들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아요. 전 남편은 술독에 빠져서 손찌검이나 해대던 인간이더니 재혼한 남편은 술독은 물론이고 여자한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아니 100번 1000번 제 가슴이 찢어져도 그날의 기억을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온몸에 향수 냄새며 립스틱 자국을 묻혀온 날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저희 부부는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죠. 야 박정선 꿀물 좀 가지고 와 꿀물. 아유 속 아파. 뭘 쳐다보고 있어? 빨리 안 가져와?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온 남편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꿀물 타와라. 자기를 보는 표정이 왜 그딴 식이냐 하면서 말입니다. 이거 마시고 조용히 자. 상호 내일 운동회 있는 날이니까 늦장 부리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같이 갈 준비나 해. 야, 나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 너랑 상호는, 아니, 상호 저 자식은 지 아빠 얘기를 한 번도 안 꺼내네. 애가 원래 정이 없는 거냐? 아니면 네가 하도 남자를 많이 보여줘서 누가 자기 아빠인지 모르는 거냐? 그 인간 술에 취해서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제 어깨며 머리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어왔죠. 저에 대해서 시비를 걸건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을 걸고 넘어지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전 남편 자식이 맞긴 한 거냐, 그 전 남자가 있었던 건 아니냐 하면서 말이에요. 아유, 잡종이네, 잡종. 아무리 화가 났어도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손을 들어 그 자식 얼굴을 내리치면서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뭐?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당신 제정신 아니야. 너 미쳤어? 애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너 혹시 상우한테 그런 소리 했니? 왜? 하면 안 되냐? 어? 뭐?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해? 발끈하는 거 보니까 맞네, 맞아. 이야, 너 아주 능력 좋다. 능력 좋아. 선우는 내 새끼 맞냐? 어? 내가 너한테 알아봤어야 하는데 너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 그 인간 되레 저한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 녀석까지 걸고 넘어지며 자기 자식이 맞냐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전혀 무섭단 말이야. 싸우지 마. 크게 다투는 소리에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죠. 엄마, 아빠랑 싸워? 그래도 형이라고 큰아들 녀석은 둘째 아이 손을 꼭 잡은 채 서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말입니다. 알 수 있었어요. 그 모든 내용을 아이들이 다 들었다는 걸 말입니다. 두 아이의 눈을 보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주먹을 꼭 쥐고 참으며 얘기를 했어요. 상호야, 선우랑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아유, 저 잡종놈 저거 때문에, 아이씨. 아빠, 상호가 잘못했어요. 싸우지 마요. 첫째 아이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아빠라고 부르며
남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배겨온 아이의 생존 본능이었죠. 저도 참 못났죠. 그런 아이의 모습이 너무 속상해 되려 아이에게 큰 소리를 쳐버렸습니다. 민상호, 방에 안 들어가? 엄마가 들어가라고 했지. 너 자꾸 말 안 들을 거야?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엄마 집 나가 버릴 거야. 알았어? 잘못했어요, 엄마. 들어갈게요. 잘못했어요. 선호야, 들어가자. 형아, 울지 마. 아들아이는 동생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축 처진 어깨를 하고서 말입니다. 제가 왜 아이에게 그런 몹쓸 말을 한 걸까요? 아직도 그때 저를 바라보던 큰아이의 눈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본 아이의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았더라면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아니,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텐데 말이죠. 그날이 제가 본 큰아들 녀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상호야! 상호야! 민상호! 상호야! 어딨어? 상호야! 다음 날 아침, 큰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일찍 학교를 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는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몇 해가 지나도록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몇 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아이를 보았다는 사람도 아들아이의 흔적도 전혀 찾을 수 없었죠. 엄마, 나 어때? 이 정도면 괜찮으려나? 그럼 괜찮지. 우리 아들 오늘 합격이야, 합격. 떨지 말고 잘 보고 와. 시간이 흘러 4살 배기 꼬마였던 둘째 아들이 24살 청년이 되었죠. 선호 엄마, 내일 남편 기일이지? 이거 전에 말했던 동태부 미리 챙겨놨어. 네, 감사해요. 아유, 사모님 댁에서 사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물기도 없고. 둘째 아들의 아빠, 제가 재혼했던 그 사람은 둘째 아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어요. 그 뒤로 저는 막내 아이와 함께 단둘이서 살아오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첫째 아이를 마음에서 지운 적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 녀석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여기 사이트에 올리면 그래도 제보 전화 같은 게 잘 온다더라? 형아 사진 여기에도 올려보려고. 그래, 선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우리 형아잖아. 내가 찾아야지. 아이고, 내 새끼. 엄마가 우리 선호가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 줄 몰라.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도 지켜주고. 그럼 엄마 내가 지켜야지. 옛날에도 형이 그랬어. 엄마는 나랑 형아가 지켜줘야 한다고. 아, 엄마, 걱정하지 마. 형 꼭 찾을 수 있어. 시간이 꽤 지났지만 저희 모자는 언제나 큰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카페, 사설 탐정, 전단지, 경찰서까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했어요. 그저 하염없이 어디 한 군데라도 연락이 오길 오매불만 기다릴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믿기지 않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전화 받고 왔는데요. 민상호라고 우리 아들인데. 다름 아닌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큰아들과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다고 말입니다. 현재 경찰서에 있다고 말이에요. 저와 둘째 아들은 헐레벌떡 경찰서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큰아들이라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죠. 큰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상호야, 상호니? 엄마 얼굴 좀 봐봐. 선호야, 진짜 너희 형 맞아? 우리 상호 왜 이렇게... 아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 얼굴 좀 봐봐. 형 나 선호야, 선호. 엄마랑 나 기억해? 20년 만에 만난 큰아들의 몰골은 온전치 못했어요. 수염과 머리는 덥수룩했고 너덜너덜한 넉마를 주워 입은 것 같았죠. 아들은 저의 물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드님이 산속에서 생활하신 모양이에요. 주변 주민들이 신고하셔서 순찰 갔다가 찾게 되었고요. 보호자분이 오셨으니 이만 인계 조치하겠습니다.
상호야, 우리 집에 가자. 어? 제 말에도 아들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둘째 아들 녀석의 말은 들었다는 거예요. 눈도 맞추고 말입니다. 형아, 우리 집에 가자. 엄마랑 나랑 둘만 있어. 집에 가서 깨끗이 씻고 엄마가 해준 밥도 먹고, 가자. 아빠 없이 저와 둘째 아이만 있다는 말을 듣자 큰아들은 움직였어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난 큰아들은 깡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형을 손수 씻기고 면도도 해주었죠. 그제야 우리 큰아들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볼은 깊게 패이고 앙상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아들 상우라는 걸 말입니다. 어릴 적 아이가 좋아했던 반찬을 한 상 차려서 앞에 내주었어요. 잠시 주저하더니 아들 녀석은 천천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형, 그런데 왜 산에 있었어? 나한테라도 연락하지. 할머니가 거기 계시잖아. 할머니 보고 싶어서 갔어. 알고 보니 상우는 집을 나간 그 후에 계속 산에서 지냈었던 겁니다. 저희 친정엄마의 산소가 있는 그 산에서요. 집을 나오니 갈 곳이 없었고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무작정 그 산소를 찾아갔다고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 산소 근처에 동굴이 있는 걸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지냈다고요. 상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우리 상우한테 몹쓸 말만 하고 우리 상우 엄마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저는 거칠거칠한 아들아이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아들 녀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죠. 한참을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얼마간의 침묵이 지나고 아들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나 한 번도 엄마랑 성우 미워한 적 없어요. 엄마랑 선호 생각 항상 했어요. 할머니 생각도. 너무 집에 오고 싶었는데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올 수가 없었어요. 선호의 아빠, 제가 재혼한 그 남자가 제가 없을 때면 큰아들을 구박하고 때렸다고 했습니다. 형을 좋아하는 둘째 아이가 혹시 제게 잃을까 봐 꼭 둘이 있을 때 그렇게 괴롭혔대요. 제가 없을 때만 되면 꼴 보기 싫다며 때리고 구박하며 너만 없으면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나가라고 말입니다. 우리 상우, 엄마가 미안해. 상우야, 우리 그 어린 게 얼마나 무서웠어. 아무도 없는 데서 우리 애기가 얼마나 서러웠어. 왜 하필 나한테 태어나 저 착한 아이가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만 한 건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나는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살 때가 좋았어요. 아무 걱정 없이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얘기 들으면서 잠자코 엄마랑 같이 나물 뜯으러 다니고 나는 그때가 제일 좋았어. 아들아이는 자기 인생에서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 시간이 유일하게 행복했던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행복했던 기억이 뭐였다고 했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 선호. 자기 동생이 태어났을 때가 가장 기뻤다고 했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웠다고 말이에요. 나는 항상 엄마만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선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엄마랑 선호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잘 지내온 것 같아서 나 정말 마음이 놓여. 선호야, 형아랑 한 약속 잘 지켰네. 엄마 지켜줘서 고마워. 큰아들 아이의 말에 둘째 아이는 숨도 쉬지 못하고 그저 보고 싶었다고, 미안하다고,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저의 큰아들은 그 긴 시간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거나 미워한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냥 엄마랑 동생이 행복하기만을 바랬다고 말이죠. 그날 저희 세모자는 손을 꼭 잡고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그때처럼 말이에요. 지금 저희 큰아들은 저를 도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아니 형, 1번이 왜 답이 0이야? 아 진짜. 아니 내가 아까 알려준 대로 푼 거잖아. 아 몰라, 난 안 해. 허허, 수업 시간엔 내가 선생님이야. 이봐 학생, 누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나? 어? 뭐? 이게 진짜 형한테? 아프다고. 호랑이보다 무서운 동생한테 열심히 배우면서 말이에요. 두 녀석이 어찌나 투닥거리는지 집안이 늘 시끌벅적하답니다. 이거 이번에 면접 볼 때 하고 가라고. 와, 형 패션 센스 장난 아니네. 진짜 촌스럽다. 뭐? 야, 내놔. 내놓으라고. 에이, 장난이야, 장난. 거참 소심하시네. 고마워, 형. 나 이번에 꼭 붙을게. 물론 둘째 아들 녀석은 형의 선생님이지만 밖에서는 취업 전선을 뛰어다니고 있는 대한민국의 취업 준비생 역할도 하고 있답니다. 엄마, 나랑 형이 마감할 테니까 엄마는 좀 쉬어. 맞아, 우리가 할게 엄마. 오늘 한 번도 안 앉았지? 그러다 골병 나. 아이고, 우리 아들들이 최고네. 고맙다. 고마우면 저녁에 치킨 좀 사주시죠, 사모님. 늘 혼자 정리하던 가게 일도 든든한 제 아들 녀석들이 있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마감을 하고 난 뒤 둘러앉아 함께하는 치맥은 우리 가족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엄마라며 잘 따라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죄스럽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진 빚을 다 갚지 못할 것 같아요. 죽어서도 그 빚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못난 엄마에게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큰 선물이고 든든한 지원군이니까요. 남은 인생 우리 아이들에게 빚을 갚으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